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로 배 소장님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 네. 예. 배 소장님 배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어떤 분은 근데 또 배신자 크크크 써놨는데 왜 배신자라고 그랬을까요? 이모 이름이 조남이 고모 조남이 배신자인데 아니고요. 예. 네.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근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언론중재법 합의될까?입니다. 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야가 이번 달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8명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명단 나온 거 있어요? 8명? 일단 8명 중에 이 4명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2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 네, 의원들의 이름은 나오고 누구예요?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그리고 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김용민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네, 근데 다만 이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을 부를지가 지금 미지수인데요. 누가 뭐 거론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추후에 전문가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근 기자 한번 들어가 보지 그래요. 뭐 저 정도 실력으로는 뭐 어림없죠. 그러면 배종찬 소장. 그러니까 공간이 비좁아가지고요. 좁아요. 거기가 회의 하는 데가. 네, 너무 좁아요. 8명 들어가기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공간은 큰데 문이 좁아서. 정상근 기자는 저는 이제 문에 끼이는 거죠. 자, 배 소장. 네. 근데 지금 27일 날 9월 27일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합의하기로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이제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돼도 27일 처리한다, 상정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27일 날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다. 합의가 돼야 진행을 하는 것이다.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 그러니까 합의돼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배 소장님 설명 듣고 있으면은 뭐 다들 그림 그리실 것 같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죠? 그럼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정상 기자, 이 당사자인 언론이나 언론 단체들 반응은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뭐 일단 이 언론인 현업단체 그러니까 뭐 언론노동조합이나 그리고 기자협회, 이 PD연합회 같은 이 단체들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네, 이런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추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네, 그 27일에 본회의가 열리려면 그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추석 연휴도 주장입니다. 또 있으니까. 네, 추석 연휴까지 있으니까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월 화수. 네네. 사실 뭐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주는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둘째 주, 셋째 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게 어차피 들어가면은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 좀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춰져도 안 되고 정치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단체들은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말고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자라는 입장이고 다만 언론사별로는 이 논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합의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고 또 정치권 밖으로 외연을 넓혀서 협의의 틀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사설에서 썼습니다. 다만 뭐 이제 활동 기간은 문제 삼기도 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강행 처리하는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네. 근데 강경해 보이던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온 거 이유가 뭘 주목을 해야 돼요? 언론에서는 이 청와대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꼭 월요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다녀간 이후에 협상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8월 30날 이번 월요일 날 처리하기로 했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철희 수석이 그날 오후에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실에서 이 부대표실에 들어간 장면이 이제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이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게 이 청와대와 상의 끝에 바꾼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철희 수석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설득하느라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자 알겠고요. 배 수장님. 네. 근데 이준석 대표 그 100분 토론 원래 그 월요일 날 30날 밤에 MBC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깨졌잖아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40분 전에 네. 토론에 참석 못하겠다 송영기 대표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결방이 됐는데 네.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사과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사과한 건 아닙니다. 시청자와 또 방송사에 사과를 했습니다. MBC에? 네, MBC의 방송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불참하게 된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MBC 노조 발표 내용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MBC 노조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생방송을 단 40여 분 앞두고 토론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이제 제작진에 통보를 했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 공백에 대해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고 답했다. 이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은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트는 방송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그게 뭐냐면요. 네. 옛날 MBC 여의도 시절에 네. 그 어느 광신도 집단이 주조정실 점거했던 적이 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갑자기 본 방송이 안 나가고 네. 동물의 왕국이 나갔거든. 그 KBS 동물의 왕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동물의 왕국은 아닐 텐데. 그 제목은 KBS 거지만 그렇죠. 동물 네네. 다큐가 나갔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아까 좀 배신자라고 어떤 분이 썼는데, 아, 그렇습니까? 몽돌님께서 이 네. 배신자라고 한 게 이래서 그랬대네요. 어제 최일구 앵커가 투잡 한다고 배신자라고 했어요. 투잡을요? 제가 얼씨구 좋다님이 그러잖아. 배 소장님 너무 네. 희생시키지 마세요. 배 소장님이 껌이 아닙니다. 사람 좋다고요. 네. 김경래 최일구 씨 후배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네. 한마디 하세요. 와닿네요. 저는 김경래 PD 사랑합니다. 저는 갑자기요? 두 분은 두 분 뭐 사랑하죠. 저는 정상근 기자까지 네. 자고 오면 그렇게 저 이마에 땀이 나요. 그 얘기하시는데. 네. 두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뭐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인데 미국 세계 경찰 포기 선언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세계적인 뉴스인데 이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사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군의 종료 시점이죠. 31일 미국 현지 시간은 31일 직후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이거 성공적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놀라운 성공이다라고 철군하게 된 배경을 한 30분간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일단 철군을 하게 된 원인은 미국이 아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무능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계속 주둔하기 힘들었던 이유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부패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철군할 수밖에 없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년간 총 2,300조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하루에 34억 원이 계속 20년간 투입이 된 것이다 보니까 하루에 네. 우리 돈으로 34억씩 나간 34억 원입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시기였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남아 있는 미국인이 한 200여 명 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마감 시한 없이 구출하겠다라고 일단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 추후에 이제 조금씩 구출해내겠다 이런 뜻인가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답답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또 러시아 또 탈레반 또 IS 알카에다 정말 이 테러로 인한 위협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20년간 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뭐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아프간에서는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정상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을 구했던 그 통역사도 탈출을 못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 언제냐면은 그 지난 2008년인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의원들과 아프가니스탄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기상악화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뭐 완전히 탈레반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하진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미군들하고 이 해당 통역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이 바이든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때 그 추락으로 그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이 통역사에 대해서 미군이 굉장히 신뢰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이 통역사에게 총까지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미군들 사이에서도 가까웠던 사람인데. 근데 그 통역사가 못 빠져나왔다. 못 빠져나왔습니다. 탈레반의 네. 완전 표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총까지 미군에서 지급을 했으니까요. 이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통역사인데 이분이 이 부인하고 자녀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빠져나오려고 했었습니다. 네.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공항까지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안으로. 네, 모하메드는 들어와도 되는데 가족들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미군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남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가족하고 남게 됐습니다. 남게 됐는데 참. 그래서 이번에 그 모하메드 씨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메시지를 발표를 한 거죠. 그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있는 나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거요 했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일본은 달랑 한 명만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지. 미국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400명 가까운 우리 지원했던 분을 다 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신 대단한 방송에서도 그 장면 자체가 미라클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도하는 앵커도 침묵을 할 정도로 네. 우리의 전략이 또 공수작전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실제 어린아이들이 5세 미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거든요. 유아들도 있었고 애들을 위해서 젖병까지 다 준비를 했던 철저한 그래요. 작전이 바로 미라클이었습니다. 그 정상근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저 헬기 사고 나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그때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아프간 대통령하고 대통령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야기를 듣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간 대통령 얘기 들어보고. 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프간에서 빨리 미군 빼야 된다는. 결국 요번에 이제 실현을 시킨 거라고 봐야죠. 그때 아프가니스탄 말을 알아들었던가 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보세요. 그리고 두 분 혹시 그 사진 봤어요? 오늘 카불 방송국에 네. TV 앵커가 뉴스를 하는데 네. 탈레반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거. 봤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총 들고 이게 군인들이 탈레반 그것도 정상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나라.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니까 부르르 떨고 있어요. 벌써. 그래요. 예. 자, 이 실익이 없으면 이제 미국은 이제 떠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대북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로서는 이 대북 문제가 좀 상당히 걱정인데 그래도 일단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마침 또 북핵 수석 대표 간의 협상이 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렸었는데 일단 우리와 이제 미국은 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그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성김 미국 대표하고 뭐 우리 노태우 대표하고 이제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죠 지금 우리 대표도. 네네 지금 워싱턴에서 며칠 전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다만 지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 북한에서는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미스터 마스터님께서 미라클을 영화로 만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이죠. 감독하면 봉준호 감독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 국제시장 만든. 네.
자, 정상 기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설명을 좀 쉽게 청취자분들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휴대폰으로 게임 보셨나요? 아니 뭐 그렇죠. 해보지는 네. 않았지만. 네, 요새는 이제 그 게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요새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네, 휴대폰으로 이제 게임을 만약에 받는데 게임 안에서 아이템 같은 거 살 때 이때 이제 어떻게 사냐면 뭐 갑옷 같은 거. 네네 이제 네. 그런 거 살 때 꼭 구글을 이용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이템을 살 때도 이 구글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야 돼요. 그러면은 구글만 돈을 버는 거네.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를 이용을 하니까 그 애플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야 됩니다. 예. 무조건 그렇게 사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 구글이나 애플이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은 갑옷 아이템 개발은 우리나라의 어떤 A 업체가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A 업체한테 뭐 대부분의 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10분의 30% 구글로 정도를 들어간다 이거구나. 구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이 시스템을 가져가고요.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것도 네. 너무 많이 뗀다 이런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 되니까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거액의 수수료를 물면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고, 하하. 근데 큰 돈을 들여서 이 완전히-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봉이 김선달이네. 그런 셈입니다. 봉이 네. 구글 선달. 봉이 애플 선달. 애플 선달.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꾸자. 음. 무조건 그쪽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벗어나자. 이런 법이 바로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입니다. 이거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구글 갑질 방지법. 네, 매우 이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100개? 준비를 안 해오죠.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시네. 네. 100개는 최진봉 전혀 교수님, 준비 안 봉 했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법이 우리가 이제 통과됐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줄 수 있죠. 왜냐하면 구글의 갑질을 이제 방지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통과된 걸 보고서 우리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이나 유럽, 게임 중국, 강국이고. 그렇죠. 중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게 구글이 왜 이런 갑질을 하냐면 자기들이 대장이거든요. 앱 마켓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구글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일종의 통행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면 1년에 한 1,500원 정도가 구글이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 돈이 누구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느냐? 앱 개발자나 판매자들이니까 실컷 개발해놓고 이익은 구글이 누리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 구글 스토어처럼 애플도 애플 스토어가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 수 있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뒤에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구글이나 애플은 또 피해 가려고 할 거예요. 법이 이르면 법을 겸허하게 비껴가서 또 판매자들로부터 뭔가 좀 돈을 빼내는 네. 이른바 플랫폼 갑질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 그런 거는요 진행자인 제가 걱정하면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플랫폼 기업 독점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카오 택시도 비슷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이 참 많은데.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관계입니다. 됩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